제 프로 데뷔 첫 승이 LG였어요. 아 진짜 별로다. 네. 근데 어떻게 어릴 때 엘린이었는데 두산으로 가셨어요? 네. 변절자. 손님 불러놓고 무례하네 질문이죠. 근데 왜 야구 선수들은 일찍 결혼하던데 결혼 안 하셨어요? 그 저한테 하실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예능에서 되게 자신감 있어 하시더라고요. 주변에 예쁜 여자 많았다 항상. 공모 또 손에 안 잡힌다 또 나 만나면. 그렇게까지 자신 있어요? 헤어나오질 못한다 또 공부 못하고 또. 헤어나오지 못해서 탈모. 헤어나올 수 없겠어요. 그래요? 여기 뭐 조롱잔치야? 인문학 아니야 여기? 제가 이지영의 조롱잔치야 뭐야? 심하네. 머리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요? 한 번만. 나 머리 만지는 거 거의 최초일 것 같은데 내 머리. 가시 같아요. 이지영의 어른을 위한 드디어 인문학. 안녕하세요. 이지영 오피셜의 이지영입니다. 드디어 인문학으로 찾아왔는데요. 여러분 제가 엄청난 야구 팬인 거 알고 계셨나요? 제가 사실 LG 팬으로 유명해서 티빙에서 야구 팬덤 중계를 하기도 했고 야구장에 갔을 때 한국 시리즈 우승 장면에 실제 중계화면에 잡히기도 했었는데요. 오늘은 저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같이 해온 야구 얘기를 가지고 인문학을 좀 논의해볼까 해요. 여러분들은 좋은 야구 선수 하면 높은 구속 그리고 멋진 장타율을 생각하시나요? 가장 빠른 공이 가장 좋은 공이 아닐 수도 있다는 느림의 미학으로 유명한 프로야구의 상당히 유명한 101승 투수분이 계시거든요. 저는 물론 LG 팬이긴 하지만 다른 팀의 레전드 선수 유희관 선수님을 모시고 같이 오늘 야구로 녹여내는 철학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즐거운 얘기로 잠실 야구장의 마지막 해의 LG 두산 토크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철학 얘기로 만나봐요. 오고 계신가요? 유튜브에서만 보던 것을 드디어 인문학 유희관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네, 희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들고 오셨네요? 선물. 와, 처음이에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빈손으로 오기 모여서 사왔죠.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선물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 진짜 예쁘네요. 지금까지 온 사람도 아무것도 안 사왔죠? 네, 아무도요. 그러니까 내가 돋보이려고 나만 사왔지. 보니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안 사온 것 네, 같더라고. 네, 앉으세요. 예. 네. 드디어 와보네. 네. 근데 생각보다 작은데 집이? 그래요? 네. 메인이 아니에요. 그래? 잘 지냈어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좀 어색하죠 지금? 맞아요. 저 다 안 빼놓고 다 봤어요. 정말요? 예. 그냥 어느 편을 제일 재밌게 보셨어요? 다 재밌던데? 저는 뭐 워낙 또 팬이니까 다 알고 있잖아요. 제 팬이라고요? 팬이죠. 제 팬인데 이렇게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갈구셨던 거예요? 누가요? 저 갈구셨던 이걸 갈거요. 편하니까 그런 거죠. 진짜 인문학 관심 없으실 것 같지? 누가요? 인문학 너무 좋아하죠. 뭐 저도 배우러 왔어요 오늘. 정말요? 배울 생각에 머리가 쭉 뺐었어요 지금. 오랜만에 머리 쓸 생각에 지금. 아니 제가 처음 뵐 때는 WBC 저희 팬덤 중계로 맞아요. 만났잖아요. 워낙 또 야구 좋아하시는 걸로. 네, 맞아요. 예, 소문나 있으니까. 그때는 옆에 최강찬민님 계시고 옆에 유희관님 계셨는데 모자 쓰고 오셨었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머리 실물을 제가 지금 처음 봤어요. 맞네. 실제로 보니까 파인애플 같기도 하고. 파인애플? 네. 그런 얘기 많이 들어요. 파인애플 같다 그러고 뭐 골프장이 러프 같다 그러고. 맞아요. 예, 기니까. 좋아요? 네. 왜? 저는 야구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그쵸.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알지만 어쨌든 100승 투수. 저는 뭐 8년 연속 10승 했고, 그러니까요. 101승을 했고, 또 두산에서 이제 한 팀에서만 뛰었고, 우승을 또 3번이나 했고, 네. 뭐 2년 연속 15승 했고, 네. 일하라니까 또 열심히 하네. 또 안 하다가 그 정도? 뭐 좋은 팀을 만나가지고. 근데 저희가 사실 친해질래 좀 친해질 수 없는 관계인데. 그거는 이제 두산이 에? 자꾸 잠실구장을 네. 자기 구장이라고 억지를 쓰니까 그러죠. 억지라뇨. LG 구장이니까요. 서울시 거예요. 아니에요.
MBC 청룡부터 LG가 그래서 지금 썼어요. 약간 두산이 억지를 부린다고 해가지고 네. 본인이 야구장 산다는 소문이 있던데 지금. 제가 그 정도의 재력은 안 되는데. 그 정도 안 돼요? 네. 열심히 더 해야겠네, 써.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어떻게 어릴 때 엘린이었는데 두산으로 가셨어요? 손님 불러놓고 무례하네 질문이죠. 근데 저 때는 사실 LG가 더 잘했어요. 그쵸. 네, 저 어렸을 때는 뭐 94년 뭐 이때는 LG가 우승할 때고 뭐 유지현, 서영빈, 김재현 뭐 LG가 잘하니까 LG를 응원했는데 두산 가서는 누구보다 LG를 이기고 싶어하는 한 사람이었죠. LG한테 진짜 강했잖아요. 제 프로 데뷔 첫 승이 LG였어요. 진짜 별로다. 네, 첫 승이. 네. LG한테 잘했죠. 근데 보통 어떤 투수들은 처음에는 이렇게 파이어볼로다가 중간에 구위가 좀 내려가잖아요. 근데 처음부터 구위가 여기 뭐 조롱잔치야? 인문학 아니야 여기? 제가 이지영의 조롱잔치야 뭐야? 조롱장치도 보고 왔어요. 심하네. 아니 근데 네. 서울 분이시더라고요. 저요? 네. 맞아요. 그것도 부자 동네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저 압구정에서 태어났죠. 네. 어디였죠? 저요? 충북 진천군 진천, 덕산면 옥동리 맞아, 옥동리. 네. 그럼 약간 학교에서도 인기 많았겠다. 인기 많았죠. 왜 그러면 이제 네. 뭐 보면은 공부 잘하는 학생들한테 가서 물어보고. 맞아요. 막 약간 옛날에는 막 노트 같은 것도 보여줘, 막 이런 것도 있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네. 시험 기간 당일만 되면 애들이 와서 오늘 몇 번으로 찍어? 오늘 주관식 하나만 알려줘. 그럼 그거 10개 적게 이렇게 물어본 학생들도 정말 많았고. 그 시험 끝나고 또 혼자 있고. 아니 근데 이제 정말 이게 막 사람들이 안 믿겠지만 이제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뭐 대학교 때 인기가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러니까 엄청 왔을 것 같아요. 네. 친구들이. 네네네. 막 집에 옛날에는 막 학교 끝나면 집에 가서 같이 공부하고 그랬잖아요. 네. 막 같이 공부하고 그랬어요? 아니면 혼자만 했어요? 저희 집이 반지하 월세방이라 좁아가지고 가족들이 다 한 방에 살아가지고 단칸방에 친구들이랑 공부하고 갑자기 또 그런? 수혜로 집을 잃고 매기네 나 매겨. 아니 그렇게 받으면 뭐 어떡하자는 거야 친구들이랑 같이 지금. 공부하자고 반지하로 내려가서 몸이 아프신 부모님 누워 계시고 아니 공부를 잘 인기 그래서 어떻게 같이 많으니까. 공부를 해요. 인기를 많으니까. 나쁜 사람. 왜 그래요? 또 우는 거야? 아니요. 그냥. 그런 계기가 있으니까 또 지금의 이지영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완투수시잖아요. 왼손잡이세요? 맞아요. 저 양손이에요 근데. 그렇구나. 글씨는 오른손으로 써요. 사인은 오른손으로 네, 하고 네. 근데 왼손 투수시더라고요. 네네. 왼손잡이 양손잡이잖아요. 네, 저도 양손잡이인데 왼손이 저는 메인이거든요. 음. 그래서 어쨌든 별명이 그래서 자완 파이어볼러는 안 되니까 자완 모닥불러. 와 두산 출신 선수 왔다고 이렇게 하나? 여기 지금 뭐 박용택이나 뭐 임창기 왔었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지금. 녹화 같이 못합니다. 떨려서. 그래요? 떨려서? 떨려서 못할 거. 약간 모닥불러였죠. 네. 그래서 별명이 이제 느리맴이야. 맞아요. 느리맨이야. 어떻게 보면은 아마추어 선수들에게 공이 느리면 이제 야구를 그만해야 되나 포기해야 되나 그런 생각들을 가질 텐데 제가 조금이나마 좀 그런 선수들에게 희망을 준 것 같아서 좀 프로야구의 저의 또 다른 트렌드를 제시한 것 같아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보면서 유희관 선수님도 그렇지만 참 본인의 구속이 분명히 떨어지면 프로야구 내에서는 또 구속 빠른 투수들과 비교할 수도 있는데 그런 어떤 멘탈적인 것과 제구력으로 어떤 입지전적 기록을 세운 게 참 대단하다고 근데 저는 이제 생각했거든요. 떨어질 구속이 없었기 때문에 약간 좀 그런 70kg까지 떨어지던데. 70kg까지? 네. 그래서 아리랑 볼. 한간에는 제가 던지면 전광판에 안 찍힐 때도 있었어요. 네. 공이. 그래가지고 놀릴 때는 이제 유희관 공은 어린이 보호구역이다. 약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죠. 그만큼 느리다. 그래서 약간 좀 구속 갖다 놀리는 분들이 많았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그라운드에서 보여줘야겠다 생각들을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올해 잠실 야구장이 마지막 해잖아요. 맞아요. 네, 그 잠실 야구장이 거의 그러면 2009년 두산에 입단하셔서 맞아요. 네, 2021년 은퇴하셨나요? 오, 진짜 똑똑하네요. 네. 13년을 했죠. 프로 생활을. 13년 출퇴근했고 좀 여러 가지 감정이 드는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저에게는 제2의 집이거든요. 그래서 좀 없어진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좀 감정이 교차하고 저는 약간 좀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정말 그 잠실 야구장 없앨 때 가서 좀 보고 싶은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뭔가 너 돌이라도 흙이라도 좀 주워와서 집에 기념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저에게는 정말 좋았던 기억, 안 좋았던 기억, 정말 희노애락이 담긴 장소이기 때문에 저 없어지면 좀 많이 슬플 것 같긴 해요. 네, 예. 저도 무너지는 날 막 올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요? 야구장에서 너무 젊은 청춘의 시기에 예. 힘을 많이 얻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야구를 좋아하시는 게 좀 공부로 뭐 힘들고 스트레스 받은 걸 야구로 좀 푸신 거나 똑같은 건가? 그런 것도 있었던 힐링을 것 같아요. 받았던 제 탈출구, 네, 해방구였던 것 해방구. 같아요. 네. 야구를 근데 좋아하시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됐어요? 제가 원래 승부욕이 강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올백을 맞고 싶어 했는데요. 모든 과목을 다 잘했으니까 이 유일하게 체육에서만 어떤 때는 실기 때문에 어떨 때는 필기 때문에 만점이 안 나와서 올백을 놓쳤었어요.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하고 싶은데 체육 때문에 전교 1등 못했던 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는 꼭 전교 1등을 해야지 했는데 제가 또 체육에서 너무 잘하려다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시험 문제가 뭐였냐면 야구는 언제 공수가 교대되는가 라는 그 주관식 질문이 있었어요. 저희 학교 애들이 전부 다 3아웃이라고 적어가지고 다 시험 문제를 맞춘 거예요. 근데 저는 3아웃은 기억이 나는데 야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반드시 만점을 받고 싶어가지고 타자가 3번 아웃될 때라고 적은 거예요. 그것도 맞는 얘기 아니에요? 주자가 아웃될 수도 있으니까 주루사, 견제사. 그래서 타자가 타석에서 아웃되는 것만으로는 정답을 인정해 주실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얘기인지 너무 모르겠어서 KBO 야구 해설 규정집을 사서 봤죠. 언제 볼 데드 상황이 되는지, 언제 사이클링 어린 기가 나이에? 되는지. 초등학교 때? 네네네. 네. 공부를 잘한 이유가 있었네. 네, 그래서 언제 뭐 인사이드 파크 홈런인지 언제 3피트 아웃 규정인지를 다 공부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야구를 봤는데 진짜 무슨 눈이 번쩍 뜨인 것처럼 너무 재밌더라고요. 왜 그러면 야구가 사실 여성분들이 좀 보기 어렵고 야구가 룰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보지 못했는데 요즘 사실 야구가 인기가 가장 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팬들이 굉장히 많이 늘은 맞아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이제 야구의 룰도 공부하면서 야구를 보면 더 재밌기 때문에 네. 그런 공부해서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구에 빠지게 되셨다. 네. 오. 그거 네. ABS 얘기하고 싶었어요. 나는 그때 있지도 않았는데 왜? 지금의 기준으로는 기계가 판정해주면 되는데 그때는 유희관존으로 많이 놀림받았잖아요. 아 그리고 지금도 이 커뮤니티에 이게 찬반으로 많이 갈리더라고요. 네. 제가 ABS 시절에 야구를 했으면 엄청 못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이 더 엄청 많고 오히려 더 잘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저는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저는 기계랑 싸우진 않았을 것 같아요. 결국엔 전 타자랑 싸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타자의 단점이라든지 타이밍을 뺏는 노력을 해야지. 그리고 저는 자신 있었던 건 뭐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거를 이용할 수 있는 거기다 던질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봐요. 그럼요. 지금의 선수들이 던지는 거 보면 저는 그거를 이용하지 못하지 않나. 거기에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능력들이 일단 있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약간 좀 이지영 같았죠 지금 야구로. 아니요. 잘난 척 꺼드럭대가지고 지금. 어땠을 것 같아요? ABS를 하면? 잘했을 것 같아요. 어. 왜냐면 예능에서 그 1, 2, 3, 4, 5, 6, 7, 8, 9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제고하는 능력이 이미 다 증명해 보이셨는데. 아영에서. 네, 네. 공부 안 해요 요즘? 네? 공부 안 해요 요즘? 요즘 공부하죠. 유희관 공부. 저 나온다고 해서 엄청 또 네, 맞아요. 찾아보셨구나. 맞아요. 네. 그렇구나. 네. 네. 저도 열심히 보고 있습니다. 네. 네네. 그래서 어쨌든 그 ABS에 대해서 도입돼서 너무 통쾌하고 좋다. 약간 심판의 존이 뭐 퇴근 존이라고 우리가 예전에 얘기할 때도 있었고 약간 편파라고 했던 그런 시기를 지나서 기계가 정확히 판단해 주니까 좋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ABS가 정확하지 않다거나 키가 큰 선수한테 불리하다거나 이런 논쟁도 있는 것도 알고 계시죠? 근데 이제 점점 더 체계적으로 되지 않을까.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스포츠에서는 이제 공정성이잖아요. 공정해야지만 팬들도 납득이 되고 또 볼 수가 있는데 선수들도 또 인정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어찌됐건 기계로 보니까 이제 할 말이 없는 거지. 예.
그럼 지금 비디오 판독이 이제 기회가 제한돼 있잖아요. 뭐야 기원 척하는 거야 지금?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왜 스윙 노스윙 판전이나 어. 비디오 판정 횟수가 제한돼 있잖아요. 네. 그거 더 늘려야 된다고 보시는지. 아니요 저는 네. 딱 좋다고 봐요. 네. 이게 비디오 판독이랑 이 너무 늘어나면은 경기에 좀 템포를 뜩뜩 끊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예. 어찌됐건 경기는 쭉 흘러가면서 이 몰입감이 생겨야 되는데 뭔가 시간이 이제 끊기면 이제 보는 입장에서도 약간 집중력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 딱 좋지 않나. 예. 그러면 ABS가 도입된 현대야구 말고 이전에 이제 도입되기 전으로 생각해 보면 그때는 그런 논쟁이 많았단 말이야. 그 심판의 존이 그 경기 내내 동일했다면 사실은 경기 일부니까 오심도 경기 일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견해가 있었고 아니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런 거에서 이제 야구 선수들이 심리나 멘탈이 흔들리진 않았나요? 그걸 이겨내야죠. 예, 그것 또한 본인들이 이겨내야 되는 숙제인 것 같고 저는 이제 그거를 좀 많이 이용을 했던 것 같아요. 심판마다 성향이 달라요. 이제 좌우를 스트라이크를 많이 주시는 분도 있고 위아래를 스트라이크 존을 많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향을 좀 파악을 해서 거기에 좀 많이 던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이제 비디오 판독 대상이 아닌 것들이나 판독권이 끝났을 때의 네네. 문제로 여전히 또 팬들은 왈가왈부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오늘 제가 나오면 안 되고 허구현 총재님이 여기 나왔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 KBO 총재님 불러놓고 지금 얘기를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예. 네. 예. 그래서 네. 그 얼마 전에 제가 봤던 이쪽도 좀 봐도 되죠? 예, 말씀하세요. 예. 목이 너무 아파. 야, 지금 너무 아파 진짜. 그러면 이거 왜 세팅한 거야? 여기만 찍으려고 세팅한 건 아니잖아. 얘기하세요. 여기도 한번. 다양한 화면을 또 보시는 분들이 지루할 수 있잖아요. 예. 얘기 한번 해요. 저도 여기랑도 한번 아이 컨택을 좀 하고. 예. 열심히 세팅해놨는데 여기도 보고 해야지. 다양한 그림으로. 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수업할게요. 수업할게요. 수업이었어요 지금? 본인 궁금한 거 계속 물어본 것 같은데 지금. 아니에요. 수업으로 연결하고 싶은데 자꾸 맥을 끊잖아요. 알았어요. 자, 알겠습니다. 쉬는 시간도 있나요? 아니 수업이면 쉬는 시간도 있을 거 아니야. 계속 풀로 수업하는 거죠 오늘? 학생 환불해서 보내주세요. 최초인가요? 학생 보내주라서 환불해서. 다시 네. 하버드대학교 철학과에 갑자기 하버드 갑자기 하버드 철학과 뭐? 네, 그렇죠. 하버드 철학과 누구요? 존 롤스라는 철학자가 있었어요. 네? 존 롤스. 존 롤스. 네. 이 롤스라는 철학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것이 가장 공정한 것인가? 어떤 것이 가장 정의로운가? The Theory of Justice, 정의론이라는 책을 쓴 학자예요. 이 학자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절차가 공정하면 그 결과는 정의로울 수밖에 없다. 모두에게 다 동일한 공정한 절차가 주어졌다면 누구도 운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공정한 절차에 의해 판정됐다면 결과는 무조건 정의로운 것으로 보자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저는 스포츠에 있어서도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모두가 공정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사실은 그 결과는 우리가 정의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실체적인 것들과 뭐 비디오 판독의 횟수 제한 또는 이제 그 심판이 그때 4심 합의를 했어야 되는 건지 2루심과 3루심의 판독이 어떻게 달랐는지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그날 게시판이 터지고 난리가 나더라고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그것조차도 경기의 일부라서 모두에게 공정한 조건이었는데 뭐 일테면 3피트 아웃이 뭐 비디오 판독의 대상이 아니었다거나 아니면 3루심은 아웃 선언했는데 2루심이 어떻게 선언했다거나 이런 거 관련해서 엄청 논란이 많이 생기고 그러더라고요. 많죠. 네.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다른 스포츠에서도 비디오 판독을 너무 과하게 도입하면 경기에 맥이 끊겨서 재미가 없어지는 상황이 많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횟수가 너무 많으면 안 돼요. 네. 사실 지금 현대 축구조차도 축구요? 네. 축구조차도 비디오 판독 횟수가 늘어날수록 지연되거든요. 네. 맥이 끊기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이게 나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 아니 왜요? 무슨 탁구공을 쳤는데 튕겨 나오는 느낌이에요. 진짜? 그만큼 티키타카가 잘 되고 있는 거죠. 탁구공이 티키타카가 잘 돼요. 아니니까. 네. 어려워. 어렵다. 와. 어려워. 지금까지 공부해도 어려운 게 없었는데
네. 가장 어려운 문제가 저였네요. 네. 근데 되게 저는 질문을 하는 게 그냥 궁금한 걸 질문하는 줄 알았는데 약간 이것도 다 생각해서 온 거였네. 물어보면서 다 약간 흐름이 있는 거였는데 흐름이 있네. 하나도 연결하지 못했어요. 아니 공정 이거를 ABS 존을 물어보면서 결국 갑자기 하버드 철학자는요 공정에 대해 말씀하셨어요. 이러면서 와 그게 다 있었네. 나는 뜬금없이 계속 왜 이상한 질문하지 했는데 흐름이 있었어. 그럼 흐름이 다 있으니까 제발 협조 좀 해줄래요? 아니 그래서 본인의 공을 믿고 어쨌든 어떤 객관적으로 증명해 나가는 시간들이 상당히 길었잖아요. 처음부터 처음 전광판에 151km 찍히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도 본인을 계속 증명하고 편견을 맞서 이기고 했던 그 어떤 자존감의 원동력이 좀 궁금해요. 좀 자신감이 항상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느린 공으로도 타자를 이겨낼 수 있다. 나는 잘할 수 있다. 왜 그러냐면 내 공을 느리다고 해서 본인이 못 믿으면 안 되니까 그런 자신감은 항상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WBC 팬덤 중계라고 하는 걸 같이 하면서 정말 놀랐던 게 그 투수가 무슨 구종으로 공략할지 그 다음 공을 다 맞추더라고요. 무슨 작두 타듯이 해설을 잘 하시더라고요. 아니 근데 무슨 문제 나오면 다 맞추잖아요. 그거랑 맞아요. 똑같은 거죠. 아, 평생을 이제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야구를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눈에 보이는 거고 예, 문제 나오면 다 맞힐 수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도 다 맞춰요? 그럼? 그럼요. 수능 같은 거 하면 다 맞춰 지금도? 제가 가르치는 과목에서는 전국에서 제일 잘 맞출 자신 있습니다. 아 진짜로? 네, 네. 지금도? 네. 대단하다. 끊임없이 이제 노력하고 또 준비를 하니까 잘하나 보다. 네. 오. 그러면 지금도 야구를 하고 계시지만 야구하는 순간이 행복하셨나요? 뭐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행복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매년 야구를 잘할 수는 없지만 그 잘했을 때 야구 팬들이 항상 응원해주는 그런 건 아직까지도 잊지 못하는 것 같고 야구장에 가면은 그 아직까지도 마운드에 올라가서 공을 던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네.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누구야? 아리스토텔레스. 아 그분 고대 철학자. 네. 어. 미국식 발음으로는 아리스토. 어? 아리스토. 영어도 잘하시네. 당연히 잘하죠. 다 잘해요? 좀 궁금했어요. 공부? 모든 과목을 다 잘하는지. 그쵸. 모든 과목을 다 100점 맞아야 전교 1등을 하고 아. 또 그런 학생들 중에서도 서울대생 중에서도 장학생이었으니까. 대단하네요, 진짜. 아니 야구 잘하셨잖아요. 아유, 뭐 잘하진 않았어요. 근데 그게 궁금했어요. 다른 것도 다 잘하시는지. 네. 맞아요. 공부라는 타이틀을 가진 건 다 잘했어요. 오. 네, 국영수, 그거 중에서 가장 그래도 조금 내가 좀 부족했던 거 있어요? 수학이요. 수학은 누구든지 다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네, 수학이 너무 어려워서 수능에서 한 개 틀렸어요. 아. 그래서 아까 그분 누구라고?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 아리스토텔레스. 네. 거의 김강균님 급으로 수업 진행이 어렵구나. 네, 어쨌든 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인가? 행복이다. 그럼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게 행복이에요? 본인한텐? 그냥 저는 이 거창한 게 되게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소한 것도 행복이다. 진짜 좋아하는 사람들하고 그냥 밥 먹는 거? 네. 사실 뭐 제가 이렇게 즐겨보는 이 채널에 이렇게 나온 것만으로도 또 행복이지 않나. 별 행복은 멀리 있지 않고 가까이 있는 것 같은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얘기해요. 진짜 행복하려면 덕이 있어야 된대요. 덕. 네, 유덕한 사람이 돼야 된대요. 음. 근데 이 덕이 뭐냐면 탁월함이라고 설명을 해요. 탁월함. 네, 고대 그리스어로 아레테라는 단어가 덕이었는데 탁월함을 뜻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 탁월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많이 교육받아서 지성적으로 탁월한 게 있지만 오랜 기간 의지를 가지고 반복하고 습관화해서 품성적으로 탁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똑똑한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단련하고 끊임없이 반복하고 습관화하면서 그게 몸에 뵐 때까지 그렇게 완벽해져야 탁월한 사람이 되고 그런 사람이 결국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행복하려면 나의 가장 고유한 것이 무엇인가? 나의 고유한 기능. 고대 그리스어로는 에르곤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내 가장 고유한 기능이 무엇인지에 가장 충실한 사람이 행복에 가까워진다고 얘기를 했어요. 뭐 이를테면 선생님이 행복하려면 선생님이 가장 고유한 기능은 잘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개는 주인을 지키고 주인한테 사랑을 받아야 제일 행복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행복한 개는 자신의 본연의 아르곤에 가장 충실한 개가 가장 행복한 개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희가님에 대해서 오늘 오시기 전에 막 사전 조사를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가장 행복한 야구선수가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했을 때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그걸 계속 반복해서 사람들한테 증명해 보였던 그 시간들이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정말 한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된다는 게 많은 시간, 많은 노력, 많은 습관, 이런 것들이 다 몸에 뵐 때까지 하는 그런 끈기가 필요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제 어렸을 때부터 야구를 하잖아요. 저도 5학년 때부터 했는데 25년을 야구를 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사랑도 받고 돈을 벌잖아요. 그런 건 행복한 거죠. 사실 요즘에는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일만 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됐고, 사실 뭐 뉴스에서도 봤듯이 서울대를 나와도 취업할 수 없고 약간 이러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되게 행복한 사람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고, 어렸을 때 해왔던 걸 이제 계속해서 했으니까 그런 부분이 좀 행복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행복하세요? 저는 행복하죠. 아, 그래요? 그 똑같은 이유로 행복해요. 제가 잘하는 게 공부고, 또 공부해서 누군가를 도울 수 있고, 거기서 또 정말 과분한 금전적 보상이 주어지기도 하고, 그러니까 행복한 것 같아요. 야구단을 살 만큼은 못 벌었지. 아니, 집만 보면 행복하겠네. 조그마다면서요, 아까. 아니 이거 뭐 별채라면서요. 네. 어. 세 번째로 가도 될까요? 세 번째. 지금까지 그럼 배운 게 뭐였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고대 철학자 에르곤. 그 다음에 하버드 철학자. 네. 세 번째 질문이에요. 야구가 인기가 정말 많아졌잖아요. 아, 그렇죠. 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다 인기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제 오랫동안 야구를 봐왔던 팬들이 아니라 막 새롭게 유입된 팬들도 되게 많고 막 그렇단 말이야. 거기에 상당히 지금 하고 계신 불꽃야구도 되게 크게 기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그래서 팬이라고는 하지만 상당히 이 팬들이 매 경기 1위 1비 하잖아요. 막 확 좋아했다가 확 싫어했다가. 그러니까 지난 경기에 완봉승을 했더라도 다음 경기에 1회부터 무너지면 욕을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약간 야구 선수의 어떤 평판이 그때그때 이렇게 약간 리셋되는 경우도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럴 때마다 내가 지난번에 10승도 해주고 이렇게 완봉승까지 해줬는데 내가 그 다음 경기에 조금 흔들렸다고 팬들이 막 그날은 진짜 가루가 되게 막 인터넷으로 막 키보드 워리어가 돼서 까잖아요. 그럴 때 좀 속상하거나 서운했던 적은 없었어요? 있죠. 사람인지라. 뭐 지금까지 내가 잘했는데 이 한 경기로 인해서 나한테 일어나 약간 서운한 것도 있지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10번 중에 9번을 잘하다가 한 번을 못해도 이제 뭐라고 소리를 듣는 게 이제 야구 선수의 숙명인 것 같고, 그만큼 야구에 대한 야구 팬들의 사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야구 팬들 같은 경우에는 진짜 이 좋아하는 팀의 이 그날 경기의 승패로 하루가 기분이 정말 좋거나 정말 하루 동안 기분이 안 좋아지는 거잖아요. 그만큼 야구에 대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애정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구단에 있을 때 후배 선수들이 좀 그렇게 한번 악플 심하게 받고 언론에 막 이렇게 공격받고 그러면 좀 위축되고 그랬던 선수들도 있었겠어요. 있죠. 그때마다 그렇게 좀 따뜻하게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악플보다 무서운 건 무플이다.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관심이 있으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다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실 저도 야구 보면서 야구 선수들이 매일매일 어떤 날은 칭찬을 막 받다가 어떤 날은 정말 가루가 되게 까이다가 막 이런 장면을 보면서 알베르 까미가 떠올랐어요. 알베르 까미? 네. 알베르 까미? 좀 진지하게 얘기해야 되는데 얼굴이 너무 웃기게 생겨서. 시지프스의 신화라고 들어봤죠? 들어본 것 같아요. 맞아요. 높은 산이 있는데 그 높은 산에 바위를 굴려 올리는 거예요. 그 시지프스의 신화에서 높은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 그 바위를 굴려서 올라가는데 정상에 바위를 올려놓고 나면 바위가 다시 떨어져요. 그럼 그 다음날 다시 바위를 정상까지 올려야 되는 거예요.
이 시지프스는 바위를 올려도 정상에서 다시 굴러 떨어지고 바위를 올려도 다시 정상에서 굴러 떨어지는 이 작업을 평생 반복해야 되는 저주를 받은 인물로 그 꽈미의 소설 속에 나와요. 저주를 받아서 계속 힘들게 그렇게 네. 하는 거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시지프스의 운명을 정말 끔찍하고 잔인하고 저주받은 운명이라고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매일매일 굴려야 될 돌이 있고 목표가 있고 다시 무너져 내려도 회복 탄력성으로 다시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있는 그 시지프스가 그 사람의 멘탈 자체가 신화적인 것 같거든요. 야구 선수도 약간 매일매일 리셋되는 그 과정을, 그 루틴을 멘탈을 이겨내면서 몸의 밸런스도 무너지지 않으면서, 일반인들은 속상하면 술도 마시고 막 진탕 뻗어보고 막 술에 취해 잊어보고도 할 텐데, 사실 선수들 같은 경우는 다음날 경기에 신경 쓰여서 그런 것도 잘 못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자기 몸 컨디션도 관리해야 되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그 과정을 하는 게 하나의 수련이나 돛 닦는 것 같다라는 느낌도 저는 많이 가졌던 것 같아요. 그만큼의 멘탈이 있는 선수들이 롱런을 하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이 금방 망가지고 멘탈이 무너져서 컨디션이 떨어지고 또 에이징 커브도 빨리 오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근데 모든 운동은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일단 좋은 실력이나 좋은 자질을 가지고 있어도 이 멘탈이 흔들리면은 성공 못 하는 것 같아요. 그 많은 관중 속에서 그 압박 속에서 멘탈을 좀 이겨내야지만 더 훌륭한 선수로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어떤 선수들은 그 인터뷰 보니까 그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진짜 약간 무사 만로사관 같은데 이렇게 등판하면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뭘 던져야 될지도 모르고 진짜 포수의 리드만 보고 이렇게 던져야 되는 경우도 되게 많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포수의 사인을 그대로 다 받으셨나요? 배터리와 그 호흡이 좋으셨나요? 저는 거의 100개를 던진다. 한 95개는 포스 사인대로 던졌던 것 같아요. 네. 근데 항상 볼 카운트를 좀 유리하게 가져갔던 투수로 기록돼 있어요. 뭐 저는 이제 제가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가야지만 타자를 이길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좀 그렇게 많이 했죠.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제가 이제 던지기 전에 이 공을 던져야겠다고 생각했는데 포수가 그 사인을 내줬을 때가 가장 투수는 좋은 공을 던질 수 있어요. 그만큼 이 포수와의 호흡, 그래서 전생의 부부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요. 네, 그래서 이 안방 마님. 네, 포수와의 호흡이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그- 오늘 저희 호흡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누가요? 우리 이 호흡이. 멘탈 잡으세요. 시지프스 생각하면서. 그다음 돌을 굴려 올려보겠습니다. 예. 저는 그래도 팬덤 중계를 해서 이렇게 좀 네, 편하게 네, 할 수 있는 맞아요. 거지. 예.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예. 큐티 여러분들. 예. 또 버릇없다 또 이런 얘기 할까봐 또. 희가님이 저한테 네. 우리 내가 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우리 선생님한테 너무 막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저도 수 있는. 사실 걱정인 게 두산의 레전드 투수에게 너무 뭐. 막대하는 게 아니냐 악플이 달릴 것 같습니다. 그냥- 엘린이셨잖아요. 네. 변절자. 네? 엘린이다가 두산으로 가가지고 네. 변절자. 그럴 수 있죠. 네. 저를 뽑아준 데는 두산이었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맞네요. 누구를 가장 좋아했어요? LG 선수 중에? 저는 94년부터 LG를 응원하기 시작했는데 그때 워낙 신인 트리오가 잘했어서 이제 LG 팬이 됐었고 그때는 누구나 유지현 선수님이 이제 지금은 감독님 이 꾀돌이 야구 뭐 이런 걸로 이제 유명했었고 김재현 선수님 너무 잘생겼었잖아요. 또 서영빈 선수님도 뭐 거의 연예인급 외모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었고, 하지만 제 전체 인생을 통틀어 가장 좋아했던 선수는 LG 이병규 선수였습니다. 9번 야구결번.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어릴 때 이병규 선수님 결혼하실 때 제가 어린 이제 소녀 팬이었는데 펑펑 울었어요. 나랑 결혼해야 되는데 다른 여자랑 결혼하고. 진짜로? 제가 그때 어릴 때였는데 너무 그렇게 펑펑 울었던 정도가 있어요. 멋있죠. 네, 얼마 전에 그래서 잠실야구장 클래식 데이에 이제 시구를 시구했잖아요. 하셨는데 또 울컥해서 그날 또 울었어요. 그때 저희 고등학교 선배님이에요. 장충고. 장충고. 예. 네, 예. 네. 워낙 뭐 멋있고 지금 LG 또 퓨처스 감독을 하고 계시죠. 네, 맞아요. 예. 네. 근데 왜 야구 선수들은 일찍 결혼하던데 결혼 안 하셨어요?
그 저한테 하실 질문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저요? 네. 왜 안 하셨어요? 왜 안 하셨어요? 저는 너무 바빴어요. 그게 궁금해요 저는. 아 만날 생각은 없어. 왜? 그냥 너무 외롭지 않아요? 이 큰 집에? 아니면 너무 아깝나? 지금까지 내가 힘들게 벌었는데 이거. 저를 뭘로 보시는 거예요? 네? 이거 내가 지금 진짜 피땀 흘리면서 공부하면서 잠 안 자고 벌었는데 이거 같이 써야 되니까 아깝다고 생각하나? 아니에요. 어? 그래요? 다 줄 수 있어요, 마음에 들면. 되게 또 남자친구 사귀면 되게 잘할 것 같은 스타일인데. 그런 것도 보여요. 뭐 그런 것 좀 보일 줄 아세요? 제가 제가 공부는 선생님보다 떨어지겠지만 연애 쪽은 제가 더 선생님이지 않을까. 네. 예능에서 그 되게 자신감 있어 하시더라고요. 뭐를요? 주변에 예쁜 여자 많았다 항상. 공부 또 손에 안 잡힌다 또 나 만나면. 그렇게까지 자신 있어요? 헤어나오질 못한다 또 공부 못하고 또. 헤어나오지 못해서 탈모. 가족력을 건드려 지금? 내가 가족을 건드렸어요 지금? 가족력이에요? 가족력이에요. 네. 헤어나올 수 없겠어요. 그래요? 올해 9월 달에 아시안 게임이 있어요. 네네. 어떻게 잘할까요? 잘할까요가 아니라 잘해야죠. 네. 대진운이 안 좋던데? 근데 지금 굉장히 최정예 멤버로 선수들이 선발이 됐고 저는 금메달 무조건 딸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딱 2명만 키플레이어는 이 선수일 것 같다. 딱 2명만. 일단 저희가 공교롭게도 LG 두산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타자 쪽에서는 이제 WBC에서 굉장히 활약을 했던 문보경 선수. 저희 문보경 선수가 WBC 일정이 너무 무리였는지 지금 그 후 피로해서 좀 체력이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금 약간 좀 팀에서 지금 약간 좀 컨디션 안 좋긴 한데 네. 다시 아시안 게임에서 잘해서 또 이제 반등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고 저는 또 두산이니까 또 투수 쪽에서는 이제 곽빈 선수가 또 와일드 카드로 가잖아요. 네. 사실 뭐 선발 투수의 중요성은 뭐 말 안 해도 아는 거기 맞습니다. 때문에 곽빈 선수가 또 중요한 경기에서 호투로 또 해준다면 이 두 선수가 굉장히 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하는 것 네. 같습니다. 두 선수의 또 활약도 기대해 보고요. 네. 올해 이제 2026년 잠실야구장이 마지막 해잖아요. 네네네. 우리가 잠실야구장 진짜 무너질 때 아마도 눈물이 막 글썽일 정도로 이렇게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가장 아름다운 건 마지막 잠실야구장에서 이렇게 잠실 라이벌전이 붙었으면 좋겠다. 한국 시리즈에 저는 그런 꿈은 있어요. 지금 그 KBO 역사상 LG 두산이 한국 시리즈에서 붙은 적이 없어요. 그쵸? 네. 네. 근데 만약에 올 시즌 잠실야구장이 마지막인데 두산 LG가 한국 시리즈에서 붙는다 하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네. 정말 이 서울이 네. 떠나가도록 아마 정말 야구의 축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정말 야구의 축제일 것 같습니다. 네네네. 그러기엔 삼성과 KT가 너무 잘하는 게 문제인데요. 너무 잘합니다. 잘하죠. 네. 어쨌든 마지막 잠실야구장에서 어쨌든 LG나 두산 중에 한 팀이 한국 시리즈에만 올라갈 수만 있어도 뜻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뭐 한국 시리즈를 떠나서 또 가을 야구에서 붙으면 지금 약간 3위, 4위니까 이제 준 플레이오프에서는 이제 지금까지로 쭉 간다면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붙을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그것 또한 또 의미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꼭 LG가 이기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산이 이겨야죠. 네. 네. 어쨌든 오늘 같이 공부를 해보려고 했는데요. 네. 정말 좀 고난이도 학생 중에 한 명이었어요. 저요? 네. 제가 이런 학생도 또 공부를 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도 또 선생님의 능력인 거죠. 네. 그래요. 공자가 그랬어요. 공자님 또 나오시는구나. 네. 논어에서. 노노. 논어. 노너. 네. 노노인 줄 알고. 노너. 논어는 아니고. 노너. 네. 논어. 논어. 네. 네. 배워서 때때로 익히니 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어. 먼 친구가 나를 보러 멀리서 오니 이 어찌 기쁘지 아니한가. 라는 그 말이 좀 떠오르는 수업 시간이었습니다. 좋네요. 네. 저도 멀리서 왔으니까 보러 온 거니까 네. 기쁘지 아니한가. 네. 그거랑 똑같은 맥락인 거잖아요. 기쁘지 않다는 건가요? 좋다고 똑같 기쁘다고요. 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저 사실 너무 여쭤보고 싶은 얘기도 많고 네. 야구 얘기도 너무 많이 하고 싶은데 네. 그래도 인문학 시간이니까 네네. 여기까지 여쭤보기로 하겠습니다. 아, 우리 또 다음에 또 아시안 게임 같은데 팬덤 중계 있으면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아, 그러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또 LG 두산이 포스트 시즌에서 또 만나도 한번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끝이에요, 여러분? 가기 싫으세요? 아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머리 한 번만 만져보면 안 돼요? 한 번만. 나 머리 만지는 거 거의 최초일 것 같은데, 내 머리. 가시 같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 그 많은 야구 팬들 있잖아요. 네. 야구 팬분들께 일단은 저도 이제 항상 은퇴하고 나서도 하는 얘기가 팬이 없는 프로야구는 존재할 수 없다. 그렇게 항상 얘기했기 때문에 사실 요즘에는 이제 굉장히 연봉도 많이 받잖아요.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상당히 따뜻하게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근데 제가 좀 되게 쓴소리로 유명한 사람이라서 누가요? 제가 어, 저도 좀 야구 선수분들께 한마디만 잔소리 좀 해봐도 될까요? 저 나가고 하면 안 돼요? 해보세요. 야구 팬의 한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거죠. 저도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제 언니가 저한테 왜 그렇게 야구가 좋아? 라고 이런 질문을 얼마 전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그 가수의 신곡 나올 때 또 콘서트를 기다려서 이렇게 보지만 또 좋아하는 배우가 있으면 그 배우의 드라마가 뭐 2년에 한 번 나올 때 12부작을 본다거나. 그치만 야구 팬들은 하루에 2시간 반에서 4시간까지도 하는 그 야구를 정말 1년에 144경기를 그것도 10년 넘게 봐왔던 사람들이 정말 많잖아요. 인생의 너무 오랜 기간을 그 그라운드에 여러분들이 뛰고 여러분들의 흥망성쇠, 여러분들의 컨디션 좋을 때 안 좋을 때를 다 지켜보고 있는 그 팬들이 마음이 있고 그 진심이 있기 때문에 사실 잔소리를 하거나 욕을 하는 것도 잘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는 걸 하는 거지. 왜 이렇게 태생이 야구를 못하냐, 왜 이렇게 컨디션이 안 좋냐 보다는 왜 기본이 안 돼 있냐, 왜 이런 거에 집중하지 못했냐에 보통 속상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분야든 모든 사람이 다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수 있다는 건 다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해야 되는 역할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랑하고 애정하거든요. 그러니 저희의 사랑과 애정에 저희가 바라는 그 기본만 지켜주시면 됩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네, 이거 이지현 선생님의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저와 무관하다는 의견. 마지막에 옷도 이렇게 입어가지고 왜 마지막에 흑화했어요 지금? 그래서 실책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아예 안 되죠. 근데 하고 싶어서 하는 선수는 없으니까. 그래요? 실책을 누가 하고 싶어서 해요? 문제를 틀리고 싶어서 틀려요? 다 맞추고 싶지? 안 틀리는데요? 프로잖아요. 어? 프로라면 안 틀려야 되잖아요. 프로라면? 네. 근데 뭐 선수도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실수가 나오는 거죠. 네. 집중을 못하는 거 아닌가요? 아예 아니죠. 그건 아니에요. 전날 못 잔 거 아닌가요? 푹 잤어요. 이거는 팬의 입장이고 저는 선출의 입장이니까 서로 뭐 의견은 다를 수 있는 거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네, 누가요? 지금 LG 선수들 들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러다가 조만간 뭐 연경혁 감독님한테도 한마디 할 것 같은데 지금. 감독님, 연장은 빨리 끝내죠. 불안한데요 지금. 저하고 좀 어려운 학생과 함께 했는데 어땠어요? 좀 소감이? 사실 공부를 해야지만 되는 것도 아니고 이미 한 분야에서 증명해 보이신 분에게 제가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얘기했을 뿐이지 사실 오늘은 제가 배운 게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어쨌든 인생 자체를 성실함과 어떤 증명으로 해오셨던 분이라서 네, 오늘은 제가 더 많이 배우는 시간이 아니었나 아니요. 제가 더 많이 배우고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한 같습니다. 번도 희관 선수님의 팬이었던 적은 없지만 그래요? 오늘 팬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굳이 그런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뭐. 마지막 끝날 때 훈훈하게 좀 끝내지 뭘. 네. 두산이잖아요.